네, 지난 시간에 메디치 얘기하다가 다 못 끝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인물은 또한 여성인데요. 프랑스와 1세에게 며느리로 들어갔던 까트리느 말고 마리 디 메디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또한 프랑스로 시집을 갑니다. 앙리 4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600년대의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마리 디 메디치는 누구 딸이냐면 코지모, 이후에 등장하는 코지모가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코지모, 1300년대, 400년대 중반까지의 코지모가 있고, 그리고 1500년대에 또 다른 코지모가 이제 한 차례 메디치 가문이 멸문의 상태로 들어갈 만큼 귀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가 다시 등장하는 코지모가 있습니다. 그 코지모의 딸 또는 손녀로 기록이 되는데, 그 마리 디 메디치가 프랑스의 앙리 4세하고 결혼하고 들어오면서 그에게서 나온 아들이 바로 루이 13세, 그리고 그 다음에 루이 14세예요. 그러니까 루이 14세를 기억을 하는데, 이제 루이 14세는 이제 프랑스 관광 가면, 파리 가면은 그 조금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 있잖아요. 황금으로 장식하고 있는 그 베르사유 궁전을 누리게 되는 루이 14세의 할머니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 메디치 가문은 초기에는 양모업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 이 교황권을 이제 쥐게 되고, 근데 그 교황권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자꾸 나는 가운데 여인 쪽에서 이제 프랑스로 왕권에 도전하게 되는 실질적인 권력을 잡게 되는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러면서 1600년대를 누리는 사이에 이제 프랑스 위쪽에 네덜란드와 영국 쪽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 네덜란드로 집결한 유대인들, 세파르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를 그 다음에 목적지로 삼고 거기에서 그들의 부를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증권, 주식, 신용,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가문이 바로 이 그 유대인 가문 중에 여러 가문이 있는데, 또한 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간 아슈케나지계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에 남는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의 경제권의 아주 수위에 있는 그 돈줄의 수위에 있는 가문 중에 하나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전설의 가문이죠. 그 사람들은 그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설 아니에요. 실제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면, 로스차일드란 말은 원래는 후즈실드예요. 후즈실드. 후즈가 뭐냐면 구즈. 이 이제 불어입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후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즈 이 말이에요. 빨갛다 이 말이에요. 빨간 방패 이 말이에요. 빨간 방패. 근데 이제 빨간 방패를 시작한 그 후즈실드가 로스차일드로 바뀐 거예요. 번역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가문을 시작한 인물은 마이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암첼 마이어. 그러니까 암첼 자체에서 이제 방패라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식 라스트 네임은 마이어. 그 마이어에서 오늘날의 시장을 뜻하는 메이어가 등장합니다. 단어가. 이 암첼 마이어라는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메디치 가문은 특징이 뭐냐면은 시작했던 그 지오반니 디비치 메디치가 그 아들 코지모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였냐면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래서 키 높은 말을 타지 말고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라 이렇게 했다고 치면, 바로 이 암첼 마이어의 특징은 신용입니다. 신용. 그가 섬겼던 주군의 재산을 잘 관리한 덕에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 암첼 마이어는 이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점으로 해서 대갑부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자녀 5명을 이 유럽 각 주요 지점에다 꽂아 놓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에는 제임스를, 그리고 영국에는 네이슨, 나단을 심어 놓죠. 그 중에 기억할 인물은 바로 네이슨, 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친구가 잘 아는 이제 주식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주식 거래소, 증권 거래소가 시작이 되고, 바로 바다 건너서 도보해협을 넘어서 영국 땅에 로열 증권 거래소, 왕실이 주관하는 증권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네이슨이라고 하는 아들을 영국 런던에다 심어놔요. 그리고 일어났던 큰 사건, 그게 바로 워털루 전쟁이거든요. 이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이 진다라고 이제 다 소문을 내고, 진다고 소문 냈을 때 이 네이슨은 갖고 있던 주식을 다 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이제 승기를 잡는 것을 보고 다시 사들이는, 그래서 대폭락과 대상승,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황소상 불마켓과 이 베어마켓이 불과 몇 시간, 24시간 또는 48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와 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장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네이슨이야. 결국 이 네이슨은, 나단은 이제 엄청난 갑부가 되죠. 그러면서 1600년대는 어떤 시대냐? 대항해 시대 중에 이제 북아메리카가 발견되고 개척이 시작되는 시대예요. 1607년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지금의 버지니아 쪽에 배가 들어와서 거기서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1620년에 새로운 배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미국의 상징인, 미국의 개척의 상징인 메이플라워호가 뉴욕을 향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람이 해류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뉴욕을 찍지를 못하고 그 위쪽에 케이프 캇이라고 하는, 지금의 보스턴 밑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면서 영국인들의, 청교도들의 미국 삶이 시작이 되죠. 그것이 이제 미국 역사에서는 미국의 시작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1609년에 그보다 훨씬 11년 앞둔 1609년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 유대인이었던 바로 세파르딤계 유대인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라노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노 뭐냐면, 마라노 그러면 왠지 슈퍼마리오처럼 이 스페니쉬처럼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가짜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마라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짜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스페인에서 쫓겨나고 또 포르투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중에 브라질로 갔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귀국하던 중에 이 뉴욕으로 잠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뉴욕에 내린 23명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이 뉴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미국 개척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소문을 내죠. 네덜란드보다 뉴욕이 더 낫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죠. 그 소문을 들은 세파르딤계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해당되는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슈케나즘계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뉴욕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암첼 마이어의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에 있었던, 또 프랑스에 있었던, 그 프랑스는 주로 어디냐면 지금의 보르도 지방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가 그 보르도 지방에서 포도를 수확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그 네이슨, 영국에 있었던 나단이 투자를 해서 이 프랑스의 포도주 시장은 다 유대인 겁니다. 그랬던 이 마이어 가문의 영국계, 프랑스계 자본이 뉴욕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뉴욕의 주요 거점과 주요 인물을 지정을 하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을 세웁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몇 명의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이 구겐하임입니다. 구겐하임 그러면 90번가때 가면 있는 이 구겐하임 뮤지엄이 있잖아요. 솔로몬 구겐하임 뮤지엄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 구겐하임 가문에도 아들이 많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장남이 솔로몬 구겐하임이고, 또 그 동생들 중에 다니엘 구겐하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겐하임이 이제 그 하나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이라고 했다면, 남쪽에는 그 지금의 트라이베카,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지금의 바로 골드만삭스가 있는 그 자리, 골드만삭스가 있는, 다시 말해서 무역센터가 있는 그 자리에 원래 주인은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 쿤 롭이라고 하는 가문이야. 쿤 롭이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뉴욕 대리인이 됩니다. 그 최고 책임자의 이름은 바로 제이콥 시프라고 하는 인물이야. 이 제이콥 시프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한반도 땅에도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 부산에 왔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때는 언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수년 전, 러일 전쟁을 일본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 남하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 전쟁 자금을 결국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뉴욕 대리인이었던 바로 제이콥 시프에게 전체 전쟁 자금의 40%를 빌리게 되죠. 그래서 투자한 이 제이콥 시프는 일본의 지금의 히로시마에 해당 구레라고 하는 이 선박 제조창, 거기에 건조창에 왔다가 부산도 잠깐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이 결국은 러일 전쟁에도 참여하게 된 셈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많은 자본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이 들어와 있어요. 대형 슈퍼마켓이라든가 또 리조트, 대형 리조트, 대표적인 리조트가 바로 이 서해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그 리조트들은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as of today에서 가장 큰 유대인 가문 중에 하나는 바로 아직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골드만삭스라든가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쪽이 다 그 가문의 그 뒷배경을 갖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오늘날에 우리는 뭘로 알고 있느냐, 체이스 뱅크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또 you name it, 유명한 이 경제 부분에서, 재정 부분에서 큰 회사들, 그 회계 회사들, 언스 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KPMG라든가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오디트를 하는 회사지만 그 프라이빗 뱅킹을 운영하는 큰 금융 지주회사들, 소위 말해서 지주회사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홀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회사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시작점은 맨하탄 남쪽에서 시작했고, 타임스퀘어가 있는 그 주변 40가대에서 50가 사이, 특히 48가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귀금속 보석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많은 프라이빗 뱅킹 회사들이 있어요. 현재도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뱅킹들은 일반 고객을 받지 않고 개별 투자자들, 거물급 돈줄을 쥐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시티뱅크가 일반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철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일반인에게 거래하는 것에서는 그다지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돈줄이 센
이 프라이빗 뱅킹으로 이제 기울고 있는 거죠. 많은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1층에다 은행 점포를 두지 않고 2층, 3층 또는 큰 건물 위에서 그냥 이 전자상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오프라인을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운영하고 또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돈줄에는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은 유대인의 돈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들은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을 받아서 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있을 뿐이고 그 후면에는 그들의 돈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또 이란이 또 헤즈볼라가 또 이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그 미국 뒤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이 살아가는 운신의 폭이 좀 더 정확해집니다.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가? 내가 성공하고 싶은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가? 그러면 답은 딱 하나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입니다.